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적절한 때가 되면 합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더는 미국이 모두가 털려고 하는 돼지 저금통이 돼선 안 된다며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존경과 우정은 무한하지만 미국을 위해 훌륭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2%,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 나스닥 지수는 1.1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전쟁 대응책으로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본다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기업들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뒤 연준이 대응 조치를 하면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금리 인하를 전제로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가 제1야당인 노동당과 브렉시트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내각회의를 열어 이런 당침을 정하고 오는 7월 중순 의회 여름 휴회기 전 하원에서 EU 탈퇴 협정 이행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 2050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2080선까지 다시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7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 71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이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한 투신과 금투 쪽에서 중점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조차 불안합니다. 어제 중국 측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위안화를 고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달러 매수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이 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교착 상황으로 미국의 고성장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 미국은 다시 한번 이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가 더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보여지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교착 상황으로 이 미국 내 이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빵주 등 이 고성장 기술주들의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 상황 중에서요, 가장 시장 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요소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그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FOMC의 금리 스탠스가 계속해서 지속, 동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더 지금 현재보다 완화 스탠스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두 가지 중에 무게중심, 핵심 축을 들라고 하면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그 핵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점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둔화되어 가는 그런 양상. 하지만 오히려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의 완화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다시금 시장 내 핵심 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배경,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부분, 그 배경으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의 나스닥을 비롯한 전반적인 고성장 기술주들의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하지만 지난밤 반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금 상승 반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 시장 내 상당 부분 크게 미치고 있다라면 국제 유가는 다소간의 약보합세 내지는 하락 양상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어떤 그 유류 수요분의 격감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소간 좀 하락 양상을 보여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그 갈등 양상 이쪽에 대한 무게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국제 유가 일단 다시금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여기에 달러화마저도 다소간 좀 다시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 반전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 펀더멘털과 그리고 금리 인하 내지 금리 스탠스의 다소간의 좀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조금씩 물론 계속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최소한 6월 1일, 6월 초순경까지는 당분간 좀 일부 후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최근 미국 내 고성장 기술주들, 빵 주식들의 어떤 그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그 고성장 기술주 분류를 크게 해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가 분류가 되죠. 빵이라는 과거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했었던 빵 주식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알파벳이죠. 그리고 마가라는 부분으로 새롭게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졌기 때문에 마가라는 것으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거대 공룡 1등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복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아마존, 구글, 애플까지 포함이 되는.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펄프스라고 얘기하는 최근 신규 상장되고 있는 거대 공룡,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부터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거대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해서 최근 상장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핀터레스트 상장을 했죠. 우버 3일 전 지난 주말 상장을 했습니다. 리프트 3월 달에 상장을 했고 팔란티어와 슬랙
앞으로 이제 연내 상장 목표에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에어비앤비도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도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과거 10년 동안 미국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는 빵이나 마가. 근데 앞으로 미국 시장을 주도할 기대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펄프스. 뭐 핀터레스트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미지 공유의 소셜 미디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다들 알고 계시죠. 차량 공유 기업이고요. 이제 앞으로 상장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업체고요. 슬랙이라는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기업이다라는 점. 이 부분.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상 저는 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에 핵심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들이 상승하기 위한 주도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의 스탠스다라는 점. 지난밤에도 이제 우버가 사실상 지난 이틀 동안 한 20% 가까운 급락을 보였지만 어젯밤 3일 만에 상승 반전하는 그런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 공모가가 45달러였는데, 일단 39달러 선으로 마감을, 어제 이제 상승 반전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리프트 역시 상승 마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고성장 기술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도 물론 잔존하고 있는 이슈 내지는 우려감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완화 내지는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애플 주가, 넷플릭스 주가, 구글 주가, 아마존 주가 모든 것이 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악화되어진다면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할 텐데 최근 지난밤 일단 상승 반전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조금 좀 둔화되어가는 완화되어가는 그리고 일단 시장의 핵심 축에서 일단 일정 부분 시장 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고성장 기술주의 움직임을 놓고 거꾸로도 우리가 과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살펴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고성장 기술주들이 오히려 상승을 해나간다라는 시장의 핵심 영향 요소는 아마도 금리 이슈로 이동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고성장 기술주들의 방향성은 FOMC의 금리 완화에는 긍정적으로 변화, 소위 말하는 주가 상승으로 시장에서 화답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역 갈등 이슈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고성장 기술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영향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관련 주가들의 흐름 내지는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일단 최소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시장 내 핵심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봐도 되지 않을지 우리 시청자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사보타주 공격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간밤에는 또 이란의 군사 계획은 가짜 뉴스다라며 부인을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유조선 내척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로 이제 일부러 승지를 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했다라는. 근데 그 배후로 지금 이란이 분명히 지목된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약간 오락가락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을 할 것이냐. 근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있죠. 12만 명은 거짓 뉴스고 파견을 할 거면 12만 명 이상을 하지 10만 명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 내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그다음에 상륙함 모든 것들이 이제 전진 배치 계획에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좀 일단 뭐 전훈희 감독은 그런 상황이다 임에는 분명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국은 이에 대한 결과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보타주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장중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 오히려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오히려 국제 유가는 사보타주 발생 당일 급등 후 하락 마감하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 상황은 국제 유가를 그 상승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 분명한 이슈일 것이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 방향이 아닌 갈등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제 유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그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미리 마음에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는 과연 이란과 미국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 기업들과의 작년 한 해 그 무역 규모는 약 한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4조 원에서 5조 원, 4조 5천억 달러죠. 5천억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금 결제 시스템이 중단이 되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연쇄 부도 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연쇄 부도의 가능성이 점차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각종 수출 어떤 그 자금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죠. 두바이의 국제 유가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그러면 국내 기준 유가는 무엇이냐? 국내 우리 그 기름 가격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유가는 두바이 유가입니다. WTI 유가가 아니고요. 물론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WTI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어떤 그 거래소 유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유가 기준 유가는 두바이 유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 유가의 방향성, 그 중동 지역의 방향성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과거와 같으면 정유업계에 대해서 오히려 국제 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정유업종 주가의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7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4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600원대 중반 이후로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나마 2분기에 들어서면서 정유업종들 사실상 그 국제 유가의 상승세로 인해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란 지역,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발로 인해서 상당 부분 다시금 조금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반적인 국제 유가의 흐름, 특히나 두바이 유가의 흐름 이 부분 촉각 계속해서 주목해 두시면서 S-오일이랄지 SK이노베이션이랄지 이런 각종 정유업종의 어떤 투자 방향성 설정하시는데 참조를 꼭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니까 앞서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글로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 그리고 두 번째는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 스탠스가 동결 기조에서 조금은 더 완화적인 기조로 변화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점.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밤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FOMC에 금리 인하를 다시금 간접적으로 주문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 일단은 6월 초까지는 당분간 좀 유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그 월요일 이후 시장의 어떤 핵심 영향축에서 조금 좀 뒤로 밀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앞으로는 FOMC의 금리 스탠스와 미국의 경제축 과연 어떤 그림을 보여지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우리 시장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마도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혹여나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이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1,300억인가요? 일단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디커플링 양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 디커플링에 대한 가능성의 매우 큰 주요 배경은 우리 수출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수출 단가도 하락을 하고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조금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뜩이나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외국인들 과연 굳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초과 수익을 얻을 만한 어떤 그 매력을 과연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자꾸 의심이 드는 대목이 많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주목해 보시면서요. 그 고성장 기술주들 특히나 선진국으로의 미국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면서 고성장 테마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확산으로 인해서 다소간 좀 위축 내지는 중도를 걸 가능성이 있다.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가 더욱더 시장 내 활개를 핀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반등에 좀 무게를 두시면서요. 특히나 18일입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그 수입차와 부품 관련된 관세 부과 여부, 무역 확장법 232조 부과 여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혹여나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다소가 좀 지켜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어떤 업종들이 좀 중점적으로 타격받게 될까요? 네,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고래 싸움에 어떻게 보면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수출 물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우리가 사이로 해서 뭐 끝날 게 아니다라는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취약한 국가이다.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런 관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관세가 오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와 맞물려 있는 이런 반도체나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 분야의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 맞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그것을 조립해서 또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같은 진단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시장의 다변화나 어떻게 보면 내수 활성화 정책에 서둘러야 된다는 의견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관세율이 한 1% 정도만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0.65%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GDP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소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가치 사슬 어떻게 보면 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이나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이런 고도로 이런 통합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이 이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의 분야의 글로벌 이런 공급망이 많은데 미중 통상 전쟁에 따라서 이 분야에 어떻게 보면 타격이 크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위 어떻게 보면 수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대무의 수출이 줄어들면 중간적인 이런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발 영향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여러 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기전자에 대한 이런 얘기,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수출업종 이런 다방면에서 다 대부분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탈원전 그리고 탈석탄 정책의 여파가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원인 쇼크가 또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이런 정책의 이런 여파로 한국전력의 1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6,299억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손실폭이 한 5천억 가까이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은 컨센서스가 흑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00억 정도는 흑자가 나올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3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흑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1분기 매출액이 15조 2,4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00억 정도 감소를 했고,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도 7,612억 원으로 같은 기간 한 5,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봐도 1분기 영업손실은 2조 4천억 정도로 해서 지난 2012년 2분기에 2조 4천억 정도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과 단기순 손실 같은 경우도 15조 1천억, 1조 6,5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걱정이 될 정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분기 기준 최악의 이런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은 원전 이용률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되긴 했지만 국제 연료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민간 발전소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이 영업 손실의 증가가 가장 큰 주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이 75.8%로 전년 동기보다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이용률 상승 및 어떻게 보면 발전장에서 석탄 발전량 감소로 연료비는 4천억 줄긴 했다. 그렇지만
이런 매출 감소로 인해서 전기 판매 수익이 한 3천억 정도 줄었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전력 구입비 증가분이 7천억 가까이 달한다는 거에 한전의 설명이었습니다. 1분기 원전 이용률이 1년 전보다 늘긴 했지만 한전의 실적 악화가 탈원전 정책하고는 무관하다고는 보기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2014년에서 16년까지 원전 이용률이 85%대 그리고 그 정도 80% 원전이 계속해서 유지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 기간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5조대, 11조, 12조 가까이 되면서 크게 돈을 많이 벌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원전 가동률이 내리막을 계속해서 걷고 있고 한전 실적도 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전과 정부가 이런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발전 상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다라는 것. 또 노후 석탄 발전 같은 경우도 봄철에 가동 중단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태안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했던 곳이 다들 지금 현재 중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역시 어떻게 보면 한전 실적 악화 원인은 탈원전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에 영향이 없을 수만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이렇게 한전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콩이 원료로 따지면 두부를 어떻게 보면 콩이 두부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원료가 어떻게 보면 콩보다 두부가 더 싸다고 지적하는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구조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부는 당분간은 그래도 전기료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어찌됐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목에 차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되는 이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42,000원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계속된다면 반등할 모멘텀 찾기 어려울까요? 네,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실적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PBR 개념으로는 정말 싼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계속해서 깎아먹게 되면 이 PBR 개념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장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확보 속도가 LTE보다 빠른데요. 이 흥행의 배경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통신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G 지금 현재 유일하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잘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5G 관련된 회사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5G 시장이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가입자 확보 속도가 LTE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행 원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혁신 서비스가 아닌 불법 보조금이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장 판매에서 법을 어기고 수십만 원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통시장에 어떻게 보면 혼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이 좀 많이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정부가 기술 상용화를 주도할 정도로 5G에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5G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2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이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거둔 실적이고요. 초기 가입자 46만 명을 모이는데 3개월 걸린 어떻게 보면 LTE 서비스하고는 지금 현재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애초에는 5G가 이렇게 잘 될 줄 많이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5G가 가능한 단말기가 갤럭시 S10의 한 종이 어떻게 보면 불과한 데다 서비스 지역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망을 구축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30만 원이 훌쩍 넘으면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최대 12만 원이라는 이런 고가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G가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런 고민을 해보면 조금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가장 큰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톡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도 여러 가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대부분 이게 지금 현재는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좀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횡행하는 이런 현장과 달리 이런 방송의 관객들은 아직은 불법 보조금이 적발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G 출시 초기에는 과열 양상이었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5G 이런 상용화를 통한 이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진영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5G 당장 어떻게 보면 안착화시키기 위한 이런 바람이 계속 녹아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폐해는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날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결국은 아직은 불확실성과의 게임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금리 인하나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아주 좋다라는 여기에 원인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국을 따라하는 이슈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거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어떤 업군이 숫자가 잘 나왔는지 실적이 잘 나왔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지금 현재 5G 관련된 이런 장비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외국인들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선물 이런 거래량이나 어떻게 보면 현물의 거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은 연속이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 이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도 한 달 초여름 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른 28도가 예상됩니다. 또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지수 모두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지는 오후 들어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곳곳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인천을 제외하고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낮 기온이 20도를 조금 웃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16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제주도에서 내리는 비는 금요일에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당분간 때이른 여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